안녕하세요. 이기로 변호사입니다. 자, 민사 재판을 진행해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독 재판부,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있는 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항소는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돼 있죠. 합의재판부에서 1심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소심은 사실심, 두 번째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사실관계와 관련된 주장, 입증, 판단 이런 것들이 1심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그렇지만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1심에서 충분히 다투어야지 항소심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적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공방을 하고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항소심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항소심 법원에서는 특별히 1심에서 진행됐던 재판의 경과라던가 당사자들의 주장 입증이라던가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갔는데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1심에서 충분히 낼 수 있었던 증거를 뒤늦게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입증 방법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항소심 법원에서는 그런 뒤늦은 어떤 공방을 이유로 그런 신청들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 재판에서 1심을 해서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내가 과연 항소심에 갔을 때 추가적으로 뭔가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금전지급 판결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 가집행 선고라는 건 뭐냐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1심 판결의 내용대로 뭔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항소심에서 싸울 때 이미 나는 뭔가 1심 판결에서 진 내용대로 뭐 돈을 다 변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사이에 그 늘어난 기간만큼의 지연 손해금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인지대 같은 경우에 항소심의 인지대는 1심에서 들어가는 인지대의 1.5배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항소심에 가서 뭐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동일하게 하고 동일한 증거만 낸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뒤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굳이 항소를 해서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가집행이라는 그 위험을 부담을 하면서 이걸 과연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1심 재판에서 명백하게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 제대로 어떤 입증이나 공방을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항소심으로 들어가서 뭔가 더 추가적인 것을 해서 판결이 뒤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검토해서 결정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내가 1심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어떤 입증 방법을 썼는데 그것과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항소심에서는 그런 걸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은 심급별로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이에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거 뭐 끝까지 해주시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변호사 사무실을 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심부터 상고심까지 확정될 때까지 모든 재판을 진행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또 당사자 입장에서도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요, 뭐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면 항소심까지 맡길 수도 있지만 좀 뭐 과정에 불만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미흡한 것으로 느껴진다거나 라고 하면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계약을 할 때는 신급별로 별도의 계약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럼 항소심에 가서는 별도의 계약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민사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형사소송에서 항소심이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생활법률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